라운드 2입니다. 보시죠. 섬유, 의복, 부메랑 소비는 돌아오는 거야. 예전에 이거 드라마 권상우 씨가 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섬유, 의복의 이 부메랑 소비는 돌아오는 거야. 예. 이 부분에 뭐 실적이나 요새의 섬유, 의복 오늘 좀 반짝한 이 주가 흐름 어느 정도 실효성이 보이십니까? 뭐 사실 뭐 실효성이 지금 뭐 저희가 주가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사실은 뭐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트렌드가 저희가 주도주가 쉬어가는 국면이다 보니까 뭐 요새 들어서 특징을 놓고 보면 뭐 보험업종이 뭐 튀었다가요. 뭐 또 비금속 광물 이런 업종이 또 튀었다가 또 오늘은 또 이제 그 섬유유복 업종이 또 튀었습니다. 말 그대로 비주도 업종, 주도 업종이 쉬어가는 가운데 이런 비주도 업종이 말 그대로 돌아가면서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의료업종이 한 4%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저희가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의료 종목의 특징을 놓고 보면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좋은 호실적을 보였다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순이익이 전년보다 오히려 거의 30%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비가 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적이 좋지 않은 걸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실적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네이처 홀딩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설립 이래 오히려 이 회사는 설립 이래 최대 매출을 갱신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거의 49%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서 작년 실적이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거둔 점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단 이 의료업종이 오늘 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고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비 수요 급증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국면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는 말 그대로 요새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화점이든 아니면 저희가 쇼핑몰이든 정말 많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파들이 사실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너무 그 집에만 저희가 지내다가 사실은 이 보복성 소비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류, 화장품 이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큽니다. 근데 작년 4분기도 저희가 4분기보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요 급증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국내 자영업 또 특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용을 놓고 보면 그래서 국내 소비가 여전히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당연히 또 저희가 소득도 사실 줄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의료업종도 숫자가 나오는 회사들로 관심 종목들을 좀 압축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기대감이 큽니다. 물론 근데 실제로 숫자가 나오는 걸 보면 그런 기대감만큼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종목들을 좀 압축하시는 게 좋아 보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들어서 의료업종을 놓고 보면 이 사실은 국내 소비보다는 해외 어떤 소비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 이유는 지금 특히 중국입니다. 중국 등 이런 세계 여러 나라들의 어떤 글로벌 매출 증가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저희가 중국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또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그 1년 동안에 보면 저희가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 거의 뭐 유일한 국가가 주요 경제 국가 중에서 유일한 국가가 사실 중국입니다. 그래서 국내 패션 업계도 중국 시장 확장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시장에서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세계에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내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특히 또 중요한 부분이 위안화가 아시겠지만 위안화가 작년부터 상당히 강세입니다. 작년에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그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게 중국이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 흐름이 사실은 중국 시장의 구매력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의 강점인 그 온라인 매장 사실은 그 코로나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해서 의류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온라인을 시장을 이용해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브랜드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점에 사실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저희가 의류업종이 새로운 모멘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류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내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특히 해외 중에서도 중국 이런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매출이 높거나 또 중국의 어떤 비중이 높은 이런 의료업체들이 보면 뭐 FNF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이 요새 들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섬유의복 업종은 이렇게 해외 시장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런 업종들로 당분간은 좀 종목들을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좀 좋아 보이십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보복성 소비, 그동안 쓰지 못했던 이 소비에 앞으로의 섬유 의복 쪽으로 쏠리는 부분의 기대감,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실제로 실적이 4분기에 선방했다. 보이네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옷을 많이 안 샀거든요. 아이들 학교 유치원 안 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주지 않았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의 그 기대감과 중국의 그러니까 글로벌 해외에서의 매출이 좀 큰 종목들로 좀 압축을 해서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전문가께서는 아까도 기관이 이쪽에 대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고도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섬유 의복주 역시나 저는 경기 사이클 타고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지원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바이든 정부도 어떻습니까? 2조 달러냐 3조 달러냐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돈으로 환산하면요. 2조 달러면 약 2,400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조 달러라고 했을 때는 약 3,600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엄청난 돈을 막대하게 찍어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관점으로 봤을 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내재되어 있는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여행도 못 갔고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했고 이 글로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통제받은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경기회복 구간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뭐 여행주라든가 사람들이 그동안 못 즐겼던 관련 섹터를 눈여겨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호탄이 바로 영국이죠. 역시나 이 글로벌 바이러스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치명타를 입은 유럽 지역에서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다 셧다운을 내리고요. 경기 봉쇄를 크게 내렸어요. 근데 이 경기 봉쇄를 풀고 3월부터 영국이 먼저 어떻습니까? 경기 봉쇄령을 푼 다음에 이 학생들의 개교를 허용한다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 각국이 어떻게 보면 그 해외 축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등 이제 자유자재하게 조금씩 경기를 회복하면서 봉쇄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독일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계속해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관련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과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유럽의 경기 회복구간에 들어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기회복 구간에 들어가면 이 소비 욕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보시더라도 우리가 백화점을 갈 수 있었습니까? 자유롭게 영화관을 갔었습니까? 자유롭게 콘서트를 갔습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동안 굉장히 잃었던 것이 많아요. 당연한 생각을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소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세계가 다 공통점이에요. 따라서 경기회복 구간에서 전 세계가 이 봉쇄령을 푼다 가정을 했을 때는 역시나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소비 욕구가 폭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오프라인 욕구와 더불어서 기존에 세상을 탈바꿈한 게 있었어요. 비대면 언택트. 자, 일단 직구 굉장히 유행이었죠. 자, 우리나라 거 비싸니까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뭐를 통해서? 아마존, 알리바바를 통해서.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왔죠? 자, 쿠팡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바이러스 때문에 못했던 게 굉장히 많았는데 경기회복까지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게 다방면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온라인 거래 통화 직구 유행은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요. 역시나 대표적이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시키게 되면 뭐가 옵니까? 박스를 통해서 옵니다. 자, 제지업종입니다. 제지업종이고요. 또 굉장히 많이 즐기는 게 뭡니까? 화장품이건 뭐 가전이건 다 사면 포장지에 옵니다. 자, 제지, 펄프 분야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옷 안 사겠습니까? 지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명품족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명품을 못 구해서 안 달랐대요. 자, 그렇다면 경기회복 구간에 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옷이건 신발이건 뭐 포장지이건 제지이건 펄프이건 다 뭐가 들어간다? 섬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섬유의 종류만 다를 뿐 섬유 수가 엄청나게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상. 자, 그러면서 필수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기고 입고 먹고 하는 거 다 뭐다? 섬유가 필수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전 세계 포장 그리고 의료, 화장품 우리가 그동안 즐길 수 없었던 것들 다 즐기게 된다면 더욱더 지금보다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분야가 섬유 의복 분야다라고 전 이런 말씀 드리면서 계속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지금 싼 주식들 많이 있으니까 모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요. 지금 또 어떻습니까? 해외에서 이 각국 아디다스가 지금 리복을 가지고 있죠. 해외 브랜드들도 이 돈 되는 가치만 밀어붙이면서 브랜드를 매각하는 M&A 인수합병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아디다스가 신호탄이고요. 의류, 신발 분에서도 이을 수 있는 M&A 관련 소식이 많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섬유의복은 여러분께 어떻게 보면 2021년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소비 욕구, 경기 사이클로 인한 우상향 예상을 했고요. 섬유라는 부분이 이제 필수 소비재로 봤을 때 이 섬유의복은 올해에 좀 기대할 만한데 거기다가 이제 M&A 소식도 우리가 올 한 해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소비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의류도 사지만 이거리 전문가님 네. 먼저 이 비대면과 관련한 온라인 구매가 더 활발했고 유통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만약에 여기서 유통주를 여쭤보시잖아요. 저희 요드 클래스 안 보신 분들이에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계복 구간에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금융 먼저 말씀드렸고요. 유통주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습니까? 쌀값 올라가고 곡물값 올라가고 고기값 올라가면 어떻다? 유통주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경쟁처가 될 것이라 말씀드렸고 어떻다? 쿠팡이 상장하는 순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그 소식 챙겨드렸습니다. 기존 대기업들이 오프라인 이런 농산물 그리고 도매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쿠팡이 판 건 모바일입니다. 오히려 유통기업들이 어떻다? 이 돌파구로 지금 모바일 커머스 노릴 가능성이 크고요. 유통주 먼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유통주에 이어서 오늘 섬유의복주까지 경기 사이클 의복주 섹터 어떻게 보면 끝까지 다 챙겨드린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섬유의복주 이렇게 실적이 4분기에 선방하고 이제 소비에 대한 활황 기대하면서 또 M&A 부분까지 기대하면서 알아보는 주가 흐름과 살펴보는 상황입니다. 박태수 전문가께서는 지금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무렵이기 때문에 이 여름에는 좀 판매자 입장에서 좀 불리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불리한 건 맞고요. 왜냐면 좀 아무래도 겨울에 저희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계절성 소비가 없어지고 말 그대로 의료에 대한 어떤 그 소비가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내 소비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도 주위에 이제 자영업자분이 계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그 실제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면 훨씬 좀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소비가 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류도 저희가 지금 국내 소비보다는 해외 소비 이 부분에 사실은 더 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그 업체들도 저희가 해외 쪽에 강점이 있는 업체들로 좀 종목을 압축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십니다. 예, 네, 해외 쪽에 매출 부각되는 부분, 그리고 이건희 전문가는 M&A 쪽에 부각되는 부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섬유의복 하지만 섬유 우리가 이것도 섬유라고 해야 되나요? 탄소 섬유로 효성 TNC로 아주 크게 좀 1위의 수익을 달리고 있잖아요. 네, 한번 연관을 시켜봤습니다. 자, 라운드 2 정리하면서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